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경마 지급조사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귀의 1인자 고수위원 그리고 또 새벽 쪽의 달인 최영찬 의원과 함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아이디 카드 만든다고. 뭐죠? 그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전자카드? 네, 전자카드.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문의가 오고.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지. 너를 모르는 거 아니야. 경험 말고 아는 게 없잖아. 그런가? 그래서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안 따지더라고요.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니까 사실 겁이 좀 나긴 하네요. 진짜 전자카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맞대기가 완전히 성하는 거지. 그렇지. 맞대기만 제가 볼 때는 경험 안 할 것 같아, 배팅?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한다고. 맞대기와 그리고 이제 사이트들, 배팅 사이트들 아마 그쪽만 녹아나지 않을까. 정직하게 나도 사이트 하나 만들까 봐. 정직한 사이트. 정직한 사이트. 야, 오늘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깨끗하잖아. 나는. 완전 녹아나는 거지 뭐. 그 지금 뭔가 지금 진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제 그 막 거론될 때 기춘이 형 나가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비서실장한테 우리 현명관 회장이 이제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고 거의 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근데 고사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비서실장이 된다면 경마를 위해서 뭔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사가미한테 지니까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 버리고 지금 그래서 전자카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요즘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뭐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는 좀 풍족하게 이겨놓고 그리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은 뭐 3만 원, 뭐 5만 원인가 3만 원 배팅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있죠. 창원에인가? 인천에도 있어요. 3만 원, 그러니까 상한 한 경주 상한이 3만 원? 뭐 3만 원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자카드야 뭐. 그건 근데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뭐 그런 아니 얘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깨끗한 사이트 알아봐 드릴 테니까. 사이트를 미리 준비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알아봐 드릴 테니까 맞대기도 한번 준비를 좀 알아보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더 유도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돈 많으신 분이 있으면 깨끗한 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는 13경주였고 서울경마가 토요일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12개 경주가 펼쳐져요. 거기에 제주경마가 한 경주가 늘어난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번 토요경마는 펼쳐집니다. 고수위원이 10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최영찬 의원이 11경주예요. 그리고 제가 8경주. 지금 중후반에 승부 경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메인 승부가 후반부를 좀 기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반부에는 각자 이제 준메인 승부들이 또 준비가 돼 있네요. 3, 4, 5 세 경주가 나란히 준메인 승부로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고수위원 제가 방송 찍기 전에 잠깐 보자마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번 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최영찬 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저배달 잘못 때렸다가는 잘 난리가 날 날 수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만만치 않으나 쉬워 보이나 뭐 저 지난주에 뭐 일요일 날 안 그랬어요. 아주 뭐 그냥 다 눈에 들어오는데 뭐 빽한 나오고 깨끗하게 저 하얀 옷 입고 왔다니까요. 빽한 나와가지고 어찌됐건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랑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요. 자, 토요경마 지급조사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한 1경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군내산 6군경주인데요. 이거는 눈에는 딱 2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말이 또 있나?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찬님. 자, 이 경주는 뭐 이런 말 써도 돼요? 똥말. 네, 똥말이죠. 써도 돼요. 진짜 부진마들 경주예요. 보여준 걸음 자체가 우리 고수위원님께서 간혹가다 그런 말을 멘트를 쓰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는 말들.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말들이 간혹가다 이 중에서 나오는데
능검 자체로만 보면은 얘는 여기서는 뭐 와줘야 되지 않냐, 뭐 질질 끌릴 정도로 기수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마방에서도 데뷔전 때 그래 능검은 네가 받았어도 데뷔전은 얘가 받아야 되지 않냐. 바로 수백향입니다. 이 경주를요, 솔직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조교로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 조교 좋은 게 있어야죠. 조교 세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걸음 뭐 채찍 들리고 막 때려도 말이 안 나가는 건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니까 채찍을 때리죠. 어쨌든 말 자체 편성 자체로 본다면 다 이렇게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닌데 수백향 자체는 도수가 말에 얹혀갖고 아주 어떻게 할 도리를 할 바를 모를 정도로 통과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도 여기 편성 중에서 가장 능검에서 눈에 띈 말이 11번이기 때문에 수백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백형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주행심사 모습이나 뭐 조교 때 걸음 보면 너무 좋죠. 고수연. 예, 12번 수백향 저도 세게 보는 인정하는 마필이에요. 뭐 서도수가 나름대로 이거를 또 귀엽게 숨기려고 하는데 그 사이즈로 숨길 수가 없죠. 무슨 그러니까 막 땡기면서 뭐 짤짤 매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 살짝 한번 그때 놓칠 때마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인정을 할 거고요. 2번 라우프란 마필이 이번에 게이트 안쪽 게이트인데 지정면지는 발전에서 착지 불량으로 좀 덜컹거렸는데 대한씨가 좋은 모습 보면서 선행을 나가고 또 뺏기고 또 넘겨주고 내측에서 선입을 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가만 보니까 초반에 그다지 발 빠른 애들이 없어요. 일단 이번 라우프가 이번에는 선행을 나가는 편성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이트 조건이 좋고 경주를 거듭하면서 심도 차가고 있고 경주 거리도 1000m로 내려와 있고 너무나 좀 완벽하지 않나 싶네요.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두 마리가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당연히 단독 선행의 라우프, 그다음에 주행 심사 모습 보면은 뭐 여기 이 정도 편성에서 그냥 뒤로 뛰어도 와야 되는 뭐 소백향 요 두 마리가 눈에 띄었는데 그밖에 이제 뭐 복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잡아내기 좀 어려워요. 대부분의 말들이 워낙 보여주기가 없으니까 뭐 뷰티런이나 테이크 찬스나 아니면은 뭐 그 갈꽃비. 뭐 요 정도인데 나 이거를 갈꽃비를 꽃갈비로 뭐 계속 꽃갈비로 보여가지고 말이 근데 뭐 워낙에 그 상대나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라우프와 수백형은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1경주는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60경주고요. 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 이번 경주는 고수연부터 가도록 할게요. 예, 인기말을 인정을 하고 싶어요. 이번 경주 1번 강남굴인데요. 자, 게이트 조건 다시 한번 원게이트. 이번 경주 가만 보면 초반에 발빠른 마패들이 몇 도가 있긴 하지만 게이트 1 게이트 2점이 있고 직전 경주 직선에서 그때 당시 7번 포트스톤인가요? 포트스덕션. 예. 그 마필한테 좀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근성 있는 모습 보면서 입상이 한 자리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뭐 하만식 기수가 많은 기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은 또 기승을 해줘야 되겠고 또 31쪽 김효성 마반도 뭐 아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1번 강남굴 인기도를 인정하고 싶다. 네, 강남굴. 뭐 워낙 조건이 좋아요. 자, 청소님. 자, 1경주에 버금가는 2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주도 저는 등짝 싸움과 먼저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만약 추입으로 경주 운영을 하겠다는 말은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포커스의 승승쾌걸의 문세영 안장의 기승수를 믿을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7주 만에 훈련 출전하고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상 주기가 아니어도 말 상태 모습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1번 개 때 강남굴이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문세영에서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이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승승쾌걸. 이것도 어차피 뭐 배당판은 3마리가 팔릴 거예요. 강남누굴과 아르고 위즈덤 그리고 승승쾌걸 3마리 팔리는데 뭐 저는 아르고 위즈덤을 세게 봐요. 그러니까 데뷔전 자체를 1300을 잡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입상을 하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데뷔전을 1300에 나왔고 쾌풍이나 뭐 이런 말들 만나가지고 좀 깨졌는데 이번 경주는 어찌됐건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1000m로 얘가 뛰어야 될 경주 거리 나온 거예요. 크리켓 자마들이 그렇게 막 한 호흡이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 줄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에 붙여야 돼요 이번 경주는. 1000m고 이게 뭐 자력 주입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앞에 붙여야 되는데 뭐 앞에 붙이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말에 저는 요즘 김동수 기수가 한동안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약간씩은 예전에 그 잘 타던 김동수 기수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자 7천만 원의 고가 500다마 3분만 아르고 위즈덤 일단 뭐 저는 아르고 위즈덤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이제 이번 경주부터 승부 경주가 펼쳐져 3경주 최용찬 위원의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 다음 경주가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그 다음 경주 이제 5경주가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2경주 어차피 가볍게 가야 되는 그런 뭐 저배당 판때기였다면 3, 4, 5경주 저희들의 이제 승부 경주에서 돈을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판단이 좀 드는 상황이네요. 자, 이번 경주 고수위원부터 갈게요. 예, 이번 경주 3경주 선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센 말들이 없는 편성이라서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아예 그냥 배당마필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8번 금빛 소나타라 마필이 2기획이 등장인데 최근에 두 경주는 뭐 복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아예 그냥 뭐 생각 없이 탔으니까는 뭐 복귀 어차피 답도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마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은 뭐 1월 17일 날 정말 이쿠야스 기수가 쩔쩔매면서 쩔쩔하게 안 가는 모습이었고 12월 20일 날 4차가 될 때도 시종과 외곽을 그렇게 개몰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 가면서 땡기면서 그 정도 끌리면서 그 정도 뛰었다고 한다면 뭐 이 판성에서 이기회 기수가 뭐 배가 불러서 아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마음 편하게 먹고 편한 마음으로 때려준다면 8번 금빛 소나타 이런 맛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지네요. 네, 이기회 기수가 지금 뭐 배가 부를 상황은 아니니까. 얘는 뭐 먹고 집이 좀 사나? 그걸 모르겠어 내가 집이 좀 하는지. 호구 조사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이기회 기수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긴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집이 잘 사는지. 금빛 소나타 나왔고요. 저도 아예 복병마로 갈게요. 11번만 뉴월드 그 예상지 있잖아요. 최용찬 의원이 몸담고 있는 뉴월드 예상지. 네. 1,000원짜리죠. 네. 네, 뭐 1,000원짜리 시장의 넘버 2. 판매 부스로 보면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전체 예상지 중에 넘버 2라고요. 에이스 경마. 사장님이 6월에 나올 때 에이스 나오면 머리 아파하세요. 그렇죠. 그러네. 여기 그러고 보니까 또 금순이 검지는 검빛 말이야. 아 그래? 그러네요. 뭐 예상지들끼리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붙어보는 거네 지금. 그 뉴월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말이 좀 사인기도 있고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11월 29일 날 또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 말이 앞에서 뛸 수 있을 만큼의 순발력은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말이 밀어도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백기 때문에 그랬고 또 전반적으로 훈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뉴월드 한상열 기수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무엇보다도 말 자체가 확연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뉴월드가 글쎄요 1200을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거든요. 초반에 선두권을 좀 쫓아가는데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200이면은 직선주로 해서 힘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주 자체가 굉장히 느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뉴월드가 가지고 있는 선두력을 조금 발휘해서 중위권 정도까지만 붙어줄 수 있다면 저는 직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봐요. 체중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중이 살짝 더 빠지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만 뉴월드를 저는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8번 금빛 소나타, 10번 6월도 이제 복병권에 대해서 이제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노리는 축 한 마리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2번이에요. 대반경. 이게 12월 24일 날 거세를 했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필이면 거세를 했어요. 그리고 직전에 3차 그 당시에 인기 1위, 2위 걔네들 다음에 3차 했고 그 전에 내용 자체를 보면요 상당히 편성이 좀 세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형군에서 그래도 1, 2차게 들 수 있는 센 상대들을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기량을 보이지 못했는데 거세 이후에 직전의 움직임 자체를 보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세 말들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버려요. 그래서 대방역 자체가 감량의 이점까지 안고 이 경주에 출전했다는 것은 28조에서 전 상금벌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주 편성도 널널한 경주를 편성을 만났고요. 자, 충만을 하나 공개드렸는데 이 중에서 1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제끼면 11마리 중에서 금주 최우수 조교 우수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필이 한두가 나와요. 그 말에 한 방을 때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순위와 상관없이 배팅 승부가 가능한 경주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만큼 환수의 가치가 있는 경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조교마, 최우수 조교마가 출전을 했다. 계속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대방격만 부러지지 않으면 항구라가 가능할 것 같네요. 대방격을 인정하고 최영찬 의원은 최우수 조교마로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겠다. 최영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 3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갈게요. 1200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고만고만한 말들의 경주예요. 이혁호가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고만고만한 놈들 틈에 뭐 하나 있어요. 준메인 승부 잡았고요. 자, 고수현부터 가겠습니다. 예, 8번 스타 실스라 마필. 시연철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지정 경주는 상당히 좀 오랜 공백골 두고 나왔었고 대하시가 좋은 모습 보면서 선에 나가고 널널하게 나갔는데 폭주성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종반에 저 걸음이 떨어지면서 3착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뛰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꼈고 이번 경주거리가 1200m 내려와 있고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8번 스타 실스는 직전처럼 녹록하게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스타일스 때문에. 근데 말은 되는데 신영철이라는 그 부분에서 못 믿겠더라고. 이것만 아니면은 재밌는 그런 말인데 스타일스. 최영찬이요. IM4U가 아무래도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을 만났어요. 나머지 말들도 역시 얘도 기복마지만 나머지 말들도 역시 같은 기복형 마필로 편성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발주에 대해서 이 마필이 약간의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데뷔전과 직전 모습 자체를 보면 발주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직전처럼 늦바라면 아무리 인기를 끈다 해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주만 정상으로 끊어낸다라면 분명히 유감없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겠고요. 발주 연습했을 때 그 모습 자체는 양호하다 할 정도로 나와줬기 때문에 IM4U에 저는 첫 입상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IM4U 최용찬 의원이 추천드렸고요. 자, 승부경주예요. 제가 준비한 준비인데 요거는 이제 8번 스타일스와 10번만 농본 선택이 두 마리가 선두권에서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양상과 형국이 된다면 또다시 스타일스가 폭주를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신영철 교수가 요즘 뭘 해도 안 되니까. 농본 선택이 다만 이제 출전 주기를 길게 잡고 나온 상태에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경합을 하지 않는다면 스타일스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IM4U 복귀 좋죠. 그리고 태양의 제국은 또 이하나에서 문세영 기수 태웠으니까 기가 막히게 팔릴 겁니다. 그런데 중간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 관리만데요. 딱 요런 편성 만나기만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선두력이 있는데 그 선두력을 감추고 있고요. 직선에서 한 발이 있는데 이번 경기 선두권이 경합을 할 수도 있는 그림. 여기다 선두권 경합하고 IM4U 늦발하고 태양의 제국은 원래 똥말인데 그냥 문세영 탔다고 팔리는 상황이면 이거는 항구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복승식은 당연한 거고요. 쌍승식까지 자신있게 한번 노려보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IM4U 태양의 제국 스타일스 농본 선택 이런 말들보다 진짜 능력 있는 말, 그 능력을 감추고 있는 말, 그놈을 놓고 한번 준메인 승부를 때려볼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4경주는 이혁호가 아주 먹기 좋은 중배당으로 준메인 승부를 한번 좀 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드리고요. 인기마 중에 안 되는 놈이 쓸데없이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런 놈들 과감하게 걷어내고 승부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로 가겠습니다. 고수위원회 승부경주예요. 준메인 승부경주 고수위원. 요거 재밌는 경주인데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최영찬 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 저는 포인트를 1000m 경주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려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 말이 9번 시작합니다. 자, 1300, 1000m 뛸 때 우승했을 때만 해도 이만의 능력 자체는 좀 띄워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1400 경주에 두 번을 출전해서 이렇다 할 거는 아예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실적인 마필이 시작합니다. 일단 훈련 모습 자체를 본다라면 좋아요. 병합할 때도 좋았고 단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스피드 자체를 보유한 마필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0m 내려온 게 오히려 이 마필에게는 보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샤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샤크 최영찬이 형 거리 줄였다.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그래요. 이거 뭐 고수위원이 아무래도 배당을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대끼리 한 방 때리려고 이거를 뭐 준메인으로 잡은 것 같진 않고 저는 인기만 하나는 인정을 해요. 오버마 팟차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뛸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팟차이는 따라가도 되는 경쟁력 보여줬거든요. 상대 선행마에 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은근히 외곽에 있는 진명재 형이나 이런 말들도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가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말들이 유리한데 그게 바로 이제 팟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출전력이 약간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큰 문제 없고 지난번에 퀸라이트 데리고 놀면서 8마신 이기고 이번에 거리를 다시 1000m로 줄이고 이제는 뭐 혼합 경주 나가도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버마 팟차이 저는 여기 딱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고수위원에게 한번 넘겨볼게요.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예, 이번 5경주는 좀 붙어 오셔야 돼요. 경주를 1000m이기 때문에 앞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빠른 말들이 많아요. 발빠른 말들이. 저 우선 5번 팟차이 보는 말이에요. 저 역시 이건 뭐 선에 나가도 되고 뭐 쫓아가면서도 선입도 이미 검증을 해봤던 마필이고 지적은 너무나도 널널한 모습 좋았습니다. 그리고 9번 샤크 1000m에서는 깜짝 놀라죠. 뭐 작년 12월 6일 날도 그때 장산여제랑 같이 깜빡이로 영상하면서 점프당이 뚫릴 때 그때 다들 요거 아마 지우개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왜냐면 선행이 무조건 경합이 일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선행은 안 나고 아예 그냥 쫓아가면서 땡땡 굳어왔죠. 그러면서 보일 정도로 1000m에서는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준비하는 이 패턴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마도 인기를 현장에서도 모아줄 것이고요. 그런데 5번 팟차이가 들어와도 고수는 본전만 할 거고요. 9번 샤크가 들어와도 고수는 본전만 방어를 해놓을 거예요. 자, 고수가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마필과 노림수의 마필 모두 다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어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판성에서는 한 방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고 또 5번, 9번을 충분히 받치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고수 항상 말씀드려요. 복병마를 놨을 때는 인기마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복병마는 복병마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당이 나온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또 다른 복병마에 때려놓고 인기마 두 마필을 받쳐가면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수위원의 승부 경주 제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인기마 불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팟차이를 놓고 이제 팟차이에 뭐 샷거나 이런 말들이 대끼리 해놓고 대끼리 때리려고 고수위원이 이거 준메인 승부 잡은 거 아니거든요. 딱 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기마 해드렸는데 자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로 때린다. 이건 그냥 항구라 하자라는 얘기죠. 항구라 한번 고수위원의 항구라 도전에 동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5경주 고수위원 준메인 승부 경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6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 13마리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아리까리한 지금 머리가 아픈 어지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여준 걸음을 선택을 할 거냐, 보여주지 않은 마필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고, 말의 능력, 인기도에 비해서 그 가능성을 또 여전히 인정해 주느냐, 이런 좀 약간은 복잡한 경주 편성이 이번 6경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을 했지만 말 상태가 전혀 이상 없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13번 라운 볼라드입니다. 금화 빅토리아하고 병합했을 때 모습 자체를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뭔가 걸음 자체의 변화가 좀 눈에 안 띄었다라면 아예 이런 거는 그냥 뭐 빼놓는 그런 마필. 그리고 최근 그 12월달 11월달 보면 졸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신계 보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휴양마들이 눈에 좋다는 거는 그만큼 그때 기억보다 더 좋았다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라운볼라덴 자체가 요거는 공백 무시하고 저는 노리고 싶은 마필 한두로 평가합니다. 네, 라운볼라벤 최용찬위원의 추천마였습니다. 고수현. 예, 10번 천연강자란 마필입니다. 이건 뭐 브리더스컵까지 한번 뛰어봤단 말이에요. 개망신 당했지 아주. 예, 개망신 당했지만은 거기까지 나갈 정도로 마방이 또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고 지적은 이제 인기 대가리를 팔려놨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좀 심하게 기대는 모습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 마필을 제대로 좀 몰아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도 마필의 움직임과 탄력은 분명히 있었고 저거 차기에 나오면 무조건 더 뛰겠다라고 느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고만고만한 능력 또 완전 똥말도 아니고 현군에서는 그래도 좀 뛸 수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던 그런 마필들이 여러 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현장에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지금은 10번 천용 강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이게 쉬운 경주가 절대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한번 같은 말이 공백도 있고 최근에 성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한봉이 가지고 있던 사이즈를 감안하면요, 여기서 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경주가.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이제 9번마 토르 브라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1월 31일 날 이 경주 때 토르 브라운, 블루 가디언, 퀸에이 요 세 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가장 진짜 개 떡같이 말을 탔던 게 토르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게 토르 브라운이고요. 가장 편안하게 뛰었던 게 이제 블루 가디언이고 가장 블루 가디언인데 블루 가디언이 2마신을 넘게 토르 브라운한테 깨졌어요. 이거는 권성권 기수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탄 거예요. 그렇게 타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외곽 돌아 나서고 그러면서 깨졌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끝번 게이트를 지난번까지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끝번 게이트를 해지하고 납니다, 이번 경주에. 이거는 말이 이제 옆에 있는 말들에게 놀라지 않는다거나 이런 좋아진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전개가 또다시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최악의 경주 전개 속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다. 여기다가 그래도 요즘 뭐 성적은 안 나와도 정말 열심히 타는 한성열 기수의 기승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찌됐건 토르 브라운이 여기서 한 2등 정도까지는 와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9번마 토르 브라운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로 갑니다. 1400 고내산 5군에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두수가 계속 많다가 좀 적어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드네요. 7경주 우리 최용찬 의원부터 갈게요. 자, 이 경주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기본 걸음을 하는 마필들이 이제 출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총 9마리인데 새창조가 좋습니다. 어떤 20조 스타일상의 자체가 원래 훈련을 세게 해요. 그렇죠. 원래 세게 하고 또 채찍 같은 경우도 거의 되지 않는, 예전에 지금 송길 조교사가 그 마방 있을 때 보면은 거의 재간을 풀어놓고 강구를 떼지 않냐, 이런 정도의 그 말 순치시키는 마방인데 이번에는 채찍까지 때려주면서 그 또 채찍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만큼 탄력감이 시원시원하게 나왔던 마필이 새창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뭐 우승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새창조 여전히 상태는 좋다. 훈련 우승 마필로 역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번마 새창조.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혼자 경주예요. 이번에도 쉽지 않죠. 컨디션이 조촐하다고 뭐 쉽게 만만하게 보실 경주가 결코 아니에요.
센 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전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지정경주 가장 말을 못 탔던 놈인데 이번 경주 편성이 좀 괜찮다 보여지는 마필이 이번 스트롱러브예요. 지정경주 새창조한테 한 4마신 정도를 줬던 마필인데 그렇게 개같이 타고 나서 그렇게 무리하고 나서 그 정도 뛰었고 그 정도 착차라고 한다면 이번 스트롱러브는 무조건 더 읽어줘야 되는 마필로 무조건 더 뛸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고 뭐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지정경주를 통해서 걸음이 변화도 왔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스트롱러브를 우선적으로 한번 노리고 싶네요. 네, 스트롱러브. 제가 이 9마리 중에서요, 자신있게 지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이제 금빛비상이고요. 나머지는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거의 실력들이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주에서는 앞에서 뛰는 말들이 유리하죠. 앞에서 뛰는 말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직전에 퀸크리켓과 골드웨이브가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는데, 당시 이제 퀸크리켓이 선행 가서 이겼는데, 걸음의 여유는 분명히 퀸크리켓이 더 낫어요. 걸음의 여력은. 그래서 골드웨이브가 아마 이번 경주에 문세영이 무섭잖아요. 뭐 지금 뭐 거의 뭐 미쳐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따져보면은 퀸크리켓이 보자르 정도만 넘어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면 지난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골드웨이브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골드웨이브라고 하는 상대를 이기게 된다라면 2등 정도까지 입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4번마 퀸크리켓을 추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2억호의 메인 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아주 미쳤어요, 메인 승부가. 물론 지난주에는 안 좋았긴 했어요. 뭐 여전히 메인 승부에 대한 자신감을 있고요. 최근에 메인 승부에서 진짜 몇 구라를 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자신 있는 메인 승부 경주. 자, 토요경마는 8경주에 준비했습니다. 11마리가 출전했는데요. 그냥 저 오늘 메인 승부 방송은 짧게 찍고 싶어요. 이거 보나마나 6번마 스피더, 9번마 뉴 화이트 삭스 두 마리가 배당판 열리면 대끼리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경마가 그렇게 쉽습니까? 스피더와 뉴 화이트 삭스 한 방으로 그렇게 쉽게 끝날 상황입니까? 뉴 화이트 삭스가 뭐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담 중력 57.5예요. 스피더도 지금 부담 능력 55까지 올라갔고요. 절대 한 방 끝날 경주 아니에요. 이 두 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놈이 이번 경주 한 마리 있습니다. 뭐 조교면 조교, 복귀면 복귀, 전개면 전개. 완벽하네요. 지난번까지는 말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뛰어서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 뛰었는데 이번엔 완전하게 좋아졌습니다. 놓고 때려야죠. 겁도 없이 팔리는 스피드와 뉴화이트스의 6번, 9번의 막권에 깜빡이? 이거 지워야죠. 지우개들 지워야죠. 깜빡이 이거 삭제하고요. 진짜 언제 나오냐 나오기만은 기다렸던 이어코의 관리마 드디어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안 좋았는데 완벽하게 그 부분을 고치고 나왔어요. 자,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코의 메인 승부 깜빡이 삭제, 이어코의 관리만 놓고 제대로 때려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경주로 갑니다. 혼합사군의 1300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기복마들의 접전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예, 정말 똥말들 싹 갖다 모아놨어요.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상당히 좀 깝깝할 정도로 어지럽죠. 어지러운 경주 편성인데 경마가 어려울 때 추천하는 김옥성 기수죠. 11번 연합군이라고 바뀐 거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경마가 어려울 땐 김기배였는데 이제 그렇지, 이제 이번 주는 바뀐 거야. 주병이 없을 때는 김옥성으로 가는 거고. 야, 편해. 자, 지정경주는 이마필이 출전 제외가 됐어요. 왼 앞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제외가 됐던 마필인데 뭐 그 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꾸준하게 복귀가 계속 나와지는 마필은 그나마 이마뿐이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리고 김목성 기수하고 고수하고는 상당히 좀 사대가 잘 맞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목성 기수가 좀 말을 좀 성의 없게 장난식으로 타는 거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이 때리려고 할 때 이 기승술만큼은 당대 최고라고 봐요. 승복기는 기가 막히네.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11번 연합권 요거 한번 노려보자. 이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11번마 연합군 고수위원회 추천마고요. 청천이.
자, 이경주가 역시 기복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복마라면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복마 한두 보이는 거름이 없는 말 한두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10번 파워 심포니입니다. 30조 이게 주거사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했어요. 근데 못한 거지. 안 한 거지. 아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야, 머리는. 네, 한번 보시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 기수 기용을 하면 계속 그 기술을 믿더라고요. 믿죠. 믿는 스타일이죠. 채 보면 예전에 철호를 뵀을 때 철호가 타든 못하든 간에 꾸준하게 믿어줬고 또 한동안 최범현 기수가 뭐 갔네 안 갔네 이걸 떠나서 간에 기수 기용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믿고 계속 기용을 아유, 하더라고요. 부산의 김영관 조교사는 건 확실히 틀리지 뭐.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이 마방에 김혜성 기수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입상 여부를 떠나서 간에 꾸준하게 지금 기술을 계속 기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김혜성 기수의 파워 심포니가 드디어 이제 힘이 차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길게 훈련하는 모습 자체에서 힘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조건은 나머지 우리가 보면 이제 책 보면 쫄대가 좀 앞에 있는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냐 해서 인기를 팔 텐데 얘는 보여준 쫄대는 없지만 걸음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 심포니를 저는 보평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심포니까지 났고요. 자, 제가 책에다가 블랙시가와 구트유를 체크를 해놨어요. 남들이 보면 이 새끼가 이거 한방 보는구나.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절대 이 두 마리는 두 마리가 뭐 그 같이 들어올 만한 경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마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블랙시가와 구트유가 나머지 말들이 전부 다 바닥을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얘만 눈에 들어오는 거 얘네들만 블랙시가하고 구트유야. 근데 이 두 마리가 그렇게 센 말들이 아니고요. 대끼리 한 방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 지우개 하시는 분들 있죠? 전 지우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파워 심포니 연합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7번만 농본 혜택을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장기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 쪽에 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라면 농본 혜택이 복귀전에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이게 예전에 농본 혜택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그리고 이번 새벽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농본 혜택의 걸음을 감안해 보면 저는 전혀 하자가 없고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선두력이라는 측면에서 농본 혜택이 다른 말들에게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끈기라는 부분에서도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다분히 문세영의 구트유 팔리죠. 그리고 블랙시가는 직지적 경주에 좀 아쉬움 남겼으니까 팔리죠. 대도 않는 말들 손대지 마시고요. 진짜 능력마가 진짜 센 말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센 말은 저는 농본 혜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백에 대한 부담감만 이겨낼 수 있다라면 저는 농본 혜택은 뭐 구트유나 블랙시가나 이런 말들 정도로 그냥 데리고 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찬 의원이 말씀을 드린 파워심폰이나 또 고수위원이 말씀을 드린 연합군 이런 말들, 그러니까 지난 경주 성적이 안 좋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좀 위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경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저는 7번만 농본 혜택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2군 경주. 정말 붙고 싶네요. 오늘 메인 승부처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승부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 경주예요. 한 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방이 빤히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에요. 복귀를 꾸준하게 떴는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다음에는 너는 무조건 대가리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못 돌았단 말이죠. 당연히 바닥을 헤맸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내지 못하는 마필. 자, 고수는 이거 하나 장담해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다. 누구보다도 복귀에 목을 메고 있다. 누구보다도 시간 투자를 훨씬 더 하면서 경마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경마라는 게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적중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의 내용의 질이 틀리고요. 승부를 보는 이유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10경주는 승부 한번 봅시다. 경마 깨질 것이 두려워서 배팅 못 들어가면 한구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자신 있는 경주에서는 승부를 보는 것이 진정한 경마 승부이고요. 자, 고수가 이번 경주 10경주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께 한방 제대로 한번 때려 드릴게요.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800m 혼합 1군경주가 되겠고요. 뭐 국산마, 외산마 한데 어우러진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경주 특징이 선행마의 충돌 예견되는 경주죠. 근데 이제 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한 마리 앞에 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전개 모습이고요. 기타 이제 거리 적응이 없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자, 3번 최강신라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군에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부진하고 있는 마필들이 얼마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이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느냐.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 중에서 과연 이 경주가 12번 플라이 토킨하고 14번 미래 영웅이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과연 따당으로 얘네들과 한 바퀴 돌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더블 샤이닝은 이번에도 따라가서도 또 입상을 노릴 수가 있느냐. 자, 이래저래 이제 불꽃대왕이나 뭐 황금닭까지 경쟁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레이스가 이 경주예요. 자, 깝깝하죠. 믿고 노리는 축이 없다라면 이 경주는 배팅을 아예 손질을 못 댑니다. 힘도 못 돼요. 근데 저는 이 경주에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 너는 이번에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노리는 말이 한두가 나와요. 자, 우승에 대한 거? 자, 여러분들 쌍식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쌍식이 복식보다 배당이 높은 건 기정사실이죠. 왜? 복식의 50대 50의 확률을 더 갖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배당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쌍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거의 잘 안 드려요. 어쩌다 한번 쌍복식 축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것도 우리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자식께서 생각해 보세요. 쌍식이란 거는 인기마가 아니라 얘 인기마보다 그 밑에 인기꽃 마필이 역전을 했을 때 쌍식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한 4-5마리가 엇비슷한 경주 편성에서는 쌍식이 상당히 메리트가 좋아요. 그럴 때 쌍식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 경주는요, 복식만 때려서 적중해도 환수가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왜? 제가 초반에 전개 말씀드렸죠. 말의 능력 자체가 이 검증이 되느냐 이거죠. 그 와중에 가장 제대로 준비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려서 쌍식 사지 마시라 그래도 쌍을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경주 순수 복으로만 노립니다. 복으로도 이거는 배팅에 자신 있다 하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경주에 기대 이상의 능력을 현장에서 분명히 보여줄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조교 그 상태라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 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노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11경주 후반부인 만큼 자금 관리 잘 해주시고요. 최영장과 함께는 메인 승부 제대로 한번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 14마리가 출전한 12경주 1400 혼합 3군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왔어요. 마지막 경주는 고수경부터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 반드시 또 적중시켜드리면서 나올 때 좀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야, 요게 승무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표들과 그리고 또 현군에서 최근에 좀 컨디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마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순군 마피를 인정해야 되냐, 아니면 현군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또 강급돼서 내려와서 이제 좀 뛸 수 있는 이런 마피를 추천해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대가리가 아픈 상태예요, 솔직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얘는 축으로 가져가든 주력으로 가져가든 받치기로 가져가든 무조건 가져가야 될 마필은 편성은 세진 감은 있지만 9번 위즈스톰이란 마필입니다. 안요리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뭐 지정 경주 보면은 이거 뭐 발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아직까지 어린 말이죠. 경주를 뛰면서 분명 이마필은 직전 이상 뛰어준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상당히 무리한 경기를 펼치면서도 상당히 걸음이 시원하게 나와지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이마필 많이 뛸만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솔직히 숨어있는 애들과 좋아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9번 위즈스톰은 어찌 됐든 간에 뺐든 간에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마필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스톰. 이게 위즈스톰도 뛰는 거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다만 얘가 이제 기록이 좀 지난번에 좀 떨어지는데 절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마는 기록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최현천이는 인기는 퀸즈 챔피언이 끌겠죠? 아니 두 마리 팔려 댄싱 레이치라고 퀸즈 챔피언. 그렇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2군에 뛴 말 없죠. 그래도 2군 물 먹은 말이 있어요. 왕대. 네, 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게 체이싱 일요일날 나오는 체이싱 달러지 있죠. 체이싱 달러지. 그거 서수근이가 조교하더라고요. 아우 뺏겼구나. 뺏겼구나. 이번 주에 조교하는 거 보고. 자, 이제는 정평수 기수 지금 2차로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정평수 기수가 그나마도 믿고 지금 기승을 계속 시켜주는데 뭔가 하나씩 또 뺏기는 분위기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주 뺏겨. 네. 자, 정평수 기수 솔직히 조교 약하게 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요. 뭐 예전에 술 좀 뭐 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들은 얘기고. 야, 지금 훈련하는 거 보면은 그거 잊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뭐 입상하고 상관없습니다. 2군 경험한 마필이 강급된 지금 4군에서 올라온 말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정평수 기수 곤조가 있다라면 저는 한번 뭐 조교사님이 야 좀 참아라 그래도 갖다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왕대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왕대까지 나왔고요. 자, 저는 제가 일전에 방송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김혜성 기수의 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마의 한 사람의 팬으로서 봤을 때 김혜성 기수의 팬이에요. 근데 김혜성 기수가 그 십자인대가 다치면서 이제 한동안 경주로를 못 나왔고 복귀를 해서 자기 몸 자체가 아프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저는 김혜선은 여자 박태종이에요. 진짜 그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말을 탈 때 후지 기수라든지 몇몇 이제 그 이쿠 기수라든지 이쿠에스 기수라든지 몇몇 그 기수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누구였지? 그 미스터 핑크? 그 부산에서 말 잘 타던 우찌다 기수나. 그러니까 뭐냐면 말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이 뭐 물론 무산소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긴 합니다만 그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계속 최근에 안 됐던 이유가 그 너무 자기가 급하니까 말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외국 기수들은 그걸 정말 잘해요. 근데 김혜성 기수가 그동안 그걸 못하다가 최근에 앞에 가는 말들 뛰는 걸 잘 보시면요. 결승선 한 200여 미터 정도 전반까지는 말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200m를 무산소로 그냥 바로 그냥 때리는. 근데 원래 그렇게 말을 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김혜성 기수가 그거를 못하다가 최근에 그걸 완전하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진짜 여자 박태종이 됐구나 다시 드디어. 댄싱 레이첼이 앞에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물론 옆에 퀸즈 챔피언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강호대세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아직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충분히 지금처럼 김혜성 기수가 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저는 댄싱 레이첼 여기서 1400이라고 하더라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댄싱 레이첼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보세요. 이제 김혜성 기수가 지금의 감각만 잃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의 댄싱 레이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네요. 12개 경주로 펼쳐지는 토요 경마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마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하루네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고수현도 그렇고 최용찬님도 그럴 건데 대끼리에 너무 목매지 말아야 될 그런 하는 것 같아요. 대끼리 하면 죽어요. 대끼리가 요즘 몇 개나 경우에는. 몇 개나 들어올 거야 대끼리가. 제가 볼 때 한두 개? 저도 그 정도. 네, 한두 개 정도밖에는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만큼 편성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물론 뭐 빨간 쪽에서는 뭐 들어올 수 있으면 대끼리 한 방?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복병마들까지도 좀 점검을 좀 하시고 분석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아주 뭐 준비 열심히 해서요. 현장 예상 통해서 화끈하고 아주 뭐 기분 좋은 그런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